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하락할 때도 여전히 급등을 하는 급등의 종목들이 있죠. 이러한 급등의 종목들의 상승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지금 이 종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에 든든한 지원분이시죠. 오세훈 파트너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어지러운 롤러코스터 장세입니다. 장 초반에 약보합으로 시작했던 코스피와 코스닥 다시금 좀 상승 전환을 한 모습인데 또 내려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장이 연일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강한 하방에 충격을 주고 이제 하방에서 경직성을 확보하는지 아니면 더 하락으로 가는지 상승으로 전환하는지 그런 기로에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보게 되면 물론 뉴스에서도 자주 접하셨지만 신용 미수 물량, 신용 잔고가 이제 점점 줄어들면서 반대 매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반대 매매 물량을 흡수하는 그런 흐름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용 잔고가 의미 있는 것은 이제 20조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19조입니다. 물론 코로나 당시에는 신용 잔고가 6조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을 보게 되면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2년 동안에 시장에 들어온 자금이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걸 감안한다 그러면 신용잔고가 25조, 26조까지 늘어났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신용잔고 20조 안으로 들어왔고 그걸 코로나 이후로부터 들어온 그 물량들을 봤을 때, 자금들을 봤을 때 3배 정도로 그럼 본다 그러면 당시에 6조 대비로 해서 3배를 보게 되면 18조. 그래서 시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18조, 19조 정도 신용 잔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의 하락은 좀 너무 심했죠.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심했고 재무적인 측면에서 그랬고 그러나 이제 점차 반대 매매가 해소되고 신용 잔고가 좀 이제 낮아진 가운데에서 점차적으로 상승을 모색하는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3가지의 주요 포인트를 봐야 될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첫 번째로는 나스닥이 오늘 밤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제가 200주선의 지지 가능성을 자주 언급을 드렸는데 200주선 위에 있습니다만 이제 오늘 밤과 내일 밤에 200주선을 지키고 마감하는지의 그 흐름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원달러 환율이죠.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300원을 넘었습니다만 시가가 1,299원입니다. 시가 1,299원 아래로 빠지게 되면 윗골이 달리면서 고점의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 후반까지 원달러 환율을 유의하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가 1,299원을 깨면서 1,295원 정도로 형성을 하게 되면 윗골이 달린 음봉이기 때문에 하락 전환 시그널로 보셔도 좋겠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급입니다. 자, 외국인의 수급 중요한데요. 우리 수급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선물을 5천억 이상 사주는 것이 3일 연속 발생하는지 그리고 기관이 코스피 현물에서 5천억 이상 사는 것이 3일 연속 되는지가 중요한데 전전일, 어제 말고 전전일은 외국인과 기관의 그런 모습이 좀 나왔었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매수와 기관의 현물 매수 그리고 어제는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은 다시 또 외국인이 선물에서 5천억 이상 매수하고 기관이 코스피 현물에서 5천억 이상 매수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과 내일 이런 수급 상황이 지속된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과 더불어서 이 수급 상황에 좋은 시그널로 간주도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잠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의 차트입니다. 나스닥 차트는 200주선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200주선 위에 자리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200주선 위에서 자리하면서 오늘 밤과 내일 밤 이틀이 중요한데 이 저가 1938을 붕괴하지 않고 계속 이 자리를 지켜내면서 마감한다면 다음 주는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20주선과 상황이 다르죠. 120주선은 종가 기준으로 120주선과 멀어지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으나 그러나 이제는 200주선 위에서 마감을 하게 되면 그 위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기술적으로 그러한 차트가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는 우리 증시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를 보게 되면 우리 증시는 240주선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 240주선과 좀 멀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오늘과 내일 밤을 좀 더 살펴보시죠. 오늘과 내일 밤을 살펴보시고요. 주봉에서 이탈을 했더라도 월봉에서 한번 더 보시게 되면 월봉상에서는 5년간의 매물대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5년 매물대 위에 안착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월봉상에서는 이제 아랫꼬리를 달고 반등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는데 252670이라는 인버스 곱하기 2배짜리가 있습니다. 이 곱버스라는 거거든요. 252670. 과거에는 곱버스가 이제 12,800원까지 코로나 사태 때문에 12,800원까지 급등을 했고 급락을 한 상태에서 반등한 이래로 이제 120주선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252670, 이 곱버스의 향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120주선 저항에서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인버스의 성격, 주가 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을 내는 그런 성격인데 이게 120주선 저항이 와서 여기서 꺾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측면을 보시자고요. 240주선을 하회했지만 월봉상에서 매물대에 지지받으면서 아랫꼬리 다는 신호가 나오는지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원달러 환율 시가 1,290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붕괴하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 곱버스 252670이 120주선 저항에 도달했는데 여기서 부딪히고 빠지는지 이 세 가지 요소를 확인하면서 시장 대응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사무엘 파트너님께서 오늘의 시장 상황 이야기해 주면서 주요 포인트 세 가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오늘 나스닥의 밤의 흐름을 또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원달러 환율 중요하다. 지키는지 잘 봐야 된다. 세 번째,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좀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계속해서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사무엘 파트너님과 방송 시간 이외에도 노란톡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샵 0082번 입력해 주신 뒤 오사무엘이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마련된 코너이죠. 종목 상담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시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에 전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상담도 받고 있는데요. 샵 0082번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이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 오늘 시장의 탑5 종목에 대한 상승의 이유와 투자 전략 짜보는 시간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5위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오늘의 5위 심택입니다. 네, 심택하면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로서 반도체 최근에 정말 업황이 부진하고 삼성전자 실적 조차 좀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었습니다. 심택도 계속해서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자 상승을 하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심택은 인쇄 회로 기판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PCB 관련 회사죠. 심택을 비롯해서 대덕전자도 있고 코리아 서키트, 인터플렉스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자 좋은 기사가 나왔죠. 삼성전기에서 FC BJ 관련해서 이제 증설에 대한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FC BGA가 뭐냐면 네.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 약자예요. 그러니까 PCB 인쇄 회로 기판의 방식인데 네. 반도체 기판과 PCB를 결합을 하는 거죠. 실장을 하는 거.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PCB를 만들면서 그 칩 실장과도 관계가 돼 있고 또 방식에서 FC BGA 방식이 있고 FC CSP 방식도 있어요. 플립칩 그다음 칩, 스케일, 패키징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다 이게 이제 고직접 반도체 회로 기판과 관련된 거예요. 고직접. 네. 두 개 차이가 뭐냐? 두 개를 다 하거든요. 네. 이 회사가. 그러니까 BGA 방식, FC BGA 방식이 있고 CSP 방식이 있는데 네. CSP 방식은 이 반도체 인쇄 회로 반도체 칩과 네. 인쇄 회로 기판이 거의 사이즈가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단자를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거죠. 고집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FC BGA에 대한 수혜 그리고 FC CSP에 대한 수혜가 있는데
삼성전기에서 FC BGA 이제 증설에 대한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FC BGA 이 회로 기판과 관련된 것이 공급 과잉이 아니냐 그런 우려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이런 PCB 인쇄 회로 기판 주가들이 많이 하락을 했고 물론 양 지수가 하락한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심택을 좀 더 담아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길게 보면 이제 주봉이나 월봉을 보게 되면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상승이 출발점까지도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가질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PCB 관련해서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는 흐름을 봐야 되는데요. 심택의 추정 영업이익을 보자고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1,700원 나왔죠. 근데 올해는 추정 영업이 2배입니다. 3,500억. 그리고 2024년도 2년 뒤에 추정 영업이 4천억입니다. 이 추정 영업이익이 그냥 나왔을까요? 증권사에서 이 추정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그 회사의 미래 성장성 그리고 수주, 잔고 이런 걸 다 파악해서 내놓는 건데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4천억 정도로 증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적정 시총은 얼마가 될까요? 4천억의 영업이익을 4조겠네요. 그렇죠. 4조는 가야 되겠지만 네. 4조는 아니더라도 절반 2조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4천억이라는 것이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는데 좀 평균적으로 봐야죠. 네. 3년에서 5년 정도의 평타만 해도 영업이익이 2천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시가총액 현재 1조 1천억은 너무나 저평가 아닙니까? 그럼 지금 가격대부터 2배를 가느냐, 2배를 간다라고 보장은 못합니다만 그러나 현재 1조 1천억의 지금 시가총액은 저평가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슬슬 주식을 담아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현재 3% 상승입니다. 오늘 주도주 성격의 상승은 아니지만 제가 심택을 추천하는 것은 이제는 좀 담아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급 현황에서도 보게 되면 외국인은 계속해서 한 달 동안 담았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도 샀습니다. 개인도 좀 눈치가 빠르죠. 이 인쇄 회로 기판 관련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이 회사의 저평가 측면을 보고 개인 350억, 외국인 290억을 최근 한 달 동안 담았습니다.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은 이평선을 다 깼지만 정배열의 흐름을 완전히 깬 건 아니라는 것이죠. 61선 위에 있고 120선 위에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61선과 121선이 만나는 자리까지는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중장기적 매력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월봉을 보게 되면 장대 음봉을 만들었죠. 장대 음봉을 만들었습니다만 점차 이 기준선 자리에서 지지받을 가능성. 물론 먼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반등이 나온 다음에 일봉상에서는 반등이 나올 거니까 반등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면 반등 나온 다음에 한 번 더 하락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점차 모아가야 될 시점으로 보시자는 겁니다. 지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물량을 적게 잡더라도 기술적 반등 후에 매도하고 한 번 더 하락을 하게 되면 주식을 좀 담는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다음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가총액 1조 5천억, 2조 대까지 바라보면서 대응해 볼 만한 종목으로 손색이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5위 종목 심택에 대한 설명 도와주셨습니다. 심택 주도주 성격으로 현재 오르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모아가면 좋은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것도 큰 장점이 되겠네요. 이 심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4위 종목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4위 세보 MEC입니다. 네, 세모 MEC 하면 이 전문적인 건설 업체로서 기계 설비 부분에 특화된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어떠한 이슈 때문에 올랐는지도 궁금하고요. 현재는 3%대 상승 흐름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은 어떤 이슈로 올랐죠? 이 회사는 이제 하이테크 설비 전문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보셨듯이 뭐 삼성전자, LG, SK 다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국내도 마찬가지고 미국에도 투자를 하죠. 네. 국내 투자를 하게 되면 하이테크 설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이테크 설비를 할 때에 세보 MEC가 참여를 하게 될 거예요. 작년도에도 영업 상황이 괜찮았어요. 영업이익도 좋았고요. 네. 올해는 더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세보 MEC의 재무 상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 구조를 보게 되면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86억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계 설비 분야의 강점이 있고 소방 설비, 공조기 이런 설비의 전문 회사입니다.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86억이었죠. 그런데 그리고 영업이익 전에 이제 매출액을 보게 되면 4천억에서 6천억 정도 아주 매출액이 상당한 규모입니다. 상당한 규모인데 한때는
영업이익이 200억, 300억 나오는 때가 있었죠.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았고요. 자, 하이테크 설비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대기업에서의 그 설비가 증설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것입니다. 세보 MBC는 올해 추정 영업이익이 100억이 넘을 것이고 100억에서 200억 정도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1000억도 되지 않습니다. 하이테크 건설에 특화된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815억은 너무나 저평가된 측면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11,750원까지. 저평가 측면을 좀 해소하는 그런 국면으로 갔는데 그러나 주가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이제는 61선을 깨고 121선 부근까지 온 상황입니다. 물론 주가의 흐름을 반대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주식의 흐름이 잘 안 보이면 반대로 한번 보자라고 안내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한번 보게 되면 거꾸로 보기를 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 차트는 상승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상단까지. 그렇지만은 이평선, 반대로 보면 이평선 저항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을 맞고 이제 빠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1차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혹시라도 주가가 빠지면 그때 분할해서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서 그 다이렉트로 하락을 하기도 참 쉽지 않죠. 이런 실적 종목에 대해서 과연 이 종목을 아래로 더 빼서 매집을 하려고 할 것인지 1차적으로 지금 매수할 단계로 왔다고 봅니다. 매수하고 조금 더 하락을 한다 그러면 이 구름치 하단 자리에서 추가 매수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이테크 건설 전문 업체 저평가 기업입니다. 세보 MBC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반등 나왔을 때 21선 부분까지도 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스윙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횡보를 하거나 하락을 했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바로 여기 구름층이 가로막히는 자리 9,000원 부근까지는 바라보고 대응하셔도 좋을 종목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네, 오늘의 4위 종목은 세보 MEC인데요. 실적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삼성 등 이 대기업의 투자에 이 수혜를 입을 종목으로서 하이테크 시설 증설 기대감 속에서 오늘자 상승을 했었네요. 그럼 3위 종목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3위 아미노로직스입니다. 아미노로직스 저는 생소한 기업입니다. 곡물 대체제 부각 속에서 좀 비천연 아미노산을 제조하는 기업이네요. 오늘 얼마나 상승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상승 흐름이고요. 2,73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5, 4, 3위 다 3% 현재 상승 흐름 있었네요. 현재 지수가 좀 하락 흐름으로 전환이 되면서 좀 더 윗골이 달린 모습입니다. 장중에는 3,035원까지 기록한 이력이 있었네요. 네, 어떤 이슈 때문에 올랐을까요? 상승률이 이제 크지 않아도 네. 물론 이제 고점에서 좀 밀린 흐름입니다만 이제 이 종목을 제가 가져온 것은 사료주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사료주에 대해서 우후 죽순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랬죠. 우후 죽순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온다. 제가 이제 미래생명자원을 추천드린 적이 있고 네. 그리고 한일 사료도 제가 안내를 드린 적이 있고 그다음에 네. 에드바이오텍, 네. KC피드, 네. 사료란 이름 붙은 종목들, 뭐 현대 사료, 한일 사료 이렇게 종목을 소개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료자가 붙지 않았더라도 또 사료 종목이 우후죽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그 다음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도 이제 아미노로직스를 보자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름에는 사료에 대한 힌트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네, 근데 곡물 대체제 성격으로 이제 아미노산, 네. 아미노산이 곡물 대체제로 혼합주, 아미노산 혼합해서 사료로 쓰인다는 부분 때문에 아미노로직스가 최근에 강세를 보였고 오늘 강세를 보인 다음에 주가가 눌림목을 형성했습니다만 그런데 이 상승이 끝났느냐 아니면 상승이 남았느냐 관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미노로직스를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차트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참 특이한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보시면 아래 꼬리 긴 음봉이 나왔죠. 마이너스 9%까지 하락을 시켰습니다. 이럴 때는 대부분 손절하기에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주가가 이제 보합에서 시작해서 하락을 해버리니까 다 손절을 했을 텐데 그 손절한 물량을 흡수를 했죠. 흡수를 하면서 시간 외에서 강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간 외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시초가가 13%부터 시작을 했죠. 13% 시작을 하면서 위에서부터 또 내리쳤단 말이죠.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어제는 아래꼬리 단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 긍정적인 신호 그리고 오늘은
위에서 윗골이 조금 단 장대 음봉을 만들었으니까 어제는 긍정신으로 오늘은 부정신으로 보여줬어요. 근데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21선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럼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봤을 때 상승의 공간을 다 채웠는가 봤을 때 상승 공간을 조금 남았다. 상승 공간을 완전히 채우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이 사료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온단 말입니다. 미래생명자원, 에드바이오텍, 오늘도 에드바이오텍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었고 또 한일사료, 또 현대사료, 그리고 KC피드, 그리고 경농조비, 또 사조동화원 이런 종목들이 다 사료 곡물과 관련된 종목인데 자, 아미노로직스도 사료 종목의 하나로 기대치를 갖고 주봉에 봤을 때의 주봉의 상승 공간이 좀 남은 관점에서 봤을 때의 주봉 20주선 지지와 또 일봉의 21선의 지지, 그 지지가 깨지면 물론 좀 조심스럽지만은 그게 지지가 확인된다 그러면 매수 관점에 봐서 주봉의 구름청 상단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립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아미노로직스고요. 최근에 이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사료 관련주들 급등세 계속해서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 우후죽순이다라는 표현 써주시면서 또 하나 또 사료 관련주로서 아미노로직스 아직까지 상승의 여분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3위 종목 살펴봤고요. 오늘의 2위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2위 앞타머사이언스입니다. 네, 앞타머사이언스 신약 개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폐암 조기 진단 키트 비급여에 대한 사용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진단 키트가 나왔다는 기대감. 13% 상승 흐름 13,400원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역시나 지수가 좀 밀리면서 고가 15,300원에서 약간의 윗골이 많이 단 모습입니다. 13% 급등이면 굉장한 흐름이고요. 이 사용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가 봐요. 네, 주식은 이제 기대감을 먹고 자라는 나무와도 같다. 계속 말씀을 드리죠. 앞타머사이언스는 폐암 진단 키트 제조한 회사인데, 네. 자, 폐암 이 조기 진단 키트가 건강보험 적용돼서 수가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이 회사는 좀 상승 기대감이 있겠죠. 그만큼 이제 사용에 대한 기대감이 많아지니까요. 매출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현실화됐을 때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참고를 하십시오. 자, 기대감이 계속 있는 것이 좋다라는 거. 자, 오늘 이제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상승할 때에 어떤 선에 부딪혔어요. 이 선이 어떤 선일까요? 이평선인데요. 네. 아래에 있는 붉은 검정색, 짙은 검정색은 121선이었어요. 121선. 121선 위에 넘어섰다가 그 위에 강한 저항에 부딪혔죠. 그 자리가 바로 241 이평선입니다. 241 이평선에 정확하게 닿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승을 할 때 이 241 이평선을 보고 미리 매도를 걸어놓고 대응을 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닿았어요. 241선 정확하게 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매도 대응을 했어야 될 자리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이 기대감을 먹고 자라는 나무와도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기대감이 사라졌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뉴스가 한 번에 국한되지 않고 또 나올 겁니다. 폐암 조기 진단 키트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올 건데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 또 금방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보는데요.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에서 가야 될 자리가 좀 있죠. 주봉에서 이제 기준선 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기준선은 26개, 26주의 고점과 저점의 평균 자리죠. 그래서 26개 캔들의 그 평균 자리 기준선 위에 안착을 했고 위에 보시게 되면 60주선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윙과 중기 패턴으로 보게 되면 앞타머사에서는 이 60주선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수급 상황에서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좀 담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11억 정도를 담고 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눌림목 이후에 주봉 60주선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일봉상에서 보면 거래량이 계속 늘고 있죠. 바닥에서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거 긍정적인 측면인데 눌림목이 더 형성될 때 매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 종목, 이 폐암 조기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기대감 속에서 오늘 비급여 상용 기대감 속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앞타머사이언스인데요. 거래량이 늘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눌림목 매수를 권유해 주셨습니다. 더 정확한 매수 타점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1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1위 오르비텍입니다. 네, 어제 기사를 봤어요. 오늘도 기사가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은 이제 바보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23.32% 급등세 있었고요. 현재 5,790원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고점 크게 풀리지 않는 모습이네요. 지수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오르비텍 계속해서 좀 상승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앵커님 말씀을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이제 원전이 바보짓은 아니고 네. 탈원전이 바보예요. 탈원전이 예, 그래서 바보짓이다. 탈원전 정책,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수순으로 가는 거죠. 네. 원전을 재부활하는데 대통령의 입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원전을 중기로 끌고 가겠다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시간에서 많이 올랐어요. 원전 관련 종목들이. 근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 원전 관련주의 하락이 급하게 주어졌었죠. 그만큼 이제 뉴스에서 원전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오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고유가가 지속되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태양광,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이 됐었죠. 원전이 잠깐 뒤로 처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만 다시 대통령의 입에서 이제 원전 정책을 부활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표명되면서 시간에서 많이 올랐고 가운데서 오르비텍이 이제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물론 오르비텍이라든지 보성파워텍, 우리기술, 우진 다 원전 관련 종목인데 상승이 나오는데요. 오르비텍이 이제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거죠. 이 원전에 관련해서 상승을 시키는 종목에 이제 타깃이 된 겁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사실 뭐 정배열 상황은 아닙니다. 정배열 상황은 아니고 역배열 상황에서 상승이 크게 나왔는데 조금 전 보여드렸던 앞타머 사이언스가 상승을 할 때 부딪혔던 저항대는 바로 241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르비텍이 오늘 상승하면서 부딪힌 저항 라인이 바로 21선입니다. 그러니까 이평선의 자리들이 이제 저항이 되는 것을 이제 자주 보셨을 텐데 그럼 왜 21선이 오늘 저항이 되냐면 21선이 하락 기울기가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하락 기울기가 완만하면은 21선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하락 기울기가 강하면 40도에서 45도 하락 기울기가 주어지면 거기가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저항이 부딪히고 밀린 흐름이다만 이제 그 이후에 본다 그러면 추가적인 거래량이 또 다시 크게 발생한다면 오르비텍은 상승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 오르비텍이 역배열 상황에서 하락을 했을 때 어디서 지지받고 반등을 했는지 힌트를 찾아야 되는데 주봉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240주 라인, 240주 라인은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인데 아랫꼬리를 달고 반등이 나왔다는 것, 이것을 의미 있는 신호로 봐야 되겠습니다. 2주 연속 아랫꼬리를 단 반등이 나왔으니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오르비텍은 오늘 상승이 가파르게 나왔으니까 좀 눌림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죠. 눌림목이 발생하고 좀 횡보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2주 동안 연속 아랫꼬리를 달았으니 반등 가능성이 높고 이제 두 개의 저항 라인이 있는 60일과 120일 저항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르비텍만 그런 게 아니라 원전 관련주가 대부분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오늘 상승이 크게 나왔지만은 1, 2일 정도 또는 뭐 횡보가 좀 더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눌림목이 있는 다음에 재차 상승 가능성이 있는 섹터가 바로 원전 섹터라는 것을 유념하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 종목 오르비텍에 대한 설명 도와주셨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폐기 수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었죠. 오늘자 급등세 나오고 있지만 횡보하면서 눌림목이 주어질 때 그때 다시 매수하면 좋은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탑5 종목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렸던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건데요. 종목에 대한 상담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그리고 2612번에 전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도 받고 있는데요. 샵 0082번 입력을 해주신 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담 전화 상담이라고 하는데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종목에 대한 고민 어떤 걸까요? 여기 JYP 엔터주 네. 56,700원에 50%요. 네, JYP 엔터테인먼트 가지고 계시군요. 56,700원이 매수가라고 하십니다. 비중은 50%, 네, 반 정도 네.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네,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JYP 엔터주 잘 사시긴 하시는데 조금 좀 높은 가격에 사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주식을 이제 수익으로 전환하려면 그냥 갖고 계신 그 물량 외에 추가적으로 어느 가격에서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고 어느 가격에서 매도하는지 이런 대응 전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 이제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매도 타임을 놓쳐버린 것 같아요. 어제도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기다려야 될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대응 전략 안내드리겠습니다. 어제 장대 음봉을 만들었잖아요. 어제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락 관성에 의해서 조금 더 하락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손절은 큰 의미가 없겠죠. 하락을 어디서 마무리하고 또 하락의 맥점, 그러니까 매수를 저울질해야 될 자리가 어디냐, 그걸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잘 안 보일 때는 제가 거꾸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주가의 흐름이 잘 안 보이면 거꾸로 봐야 돼요. 거꾸로 보게 되면 이게 상승하는 차트의 모습이죠. 상승하는 차트의 모습. 그러면 거꾸로 봤을 때에 이제 241선 넘어서서 구름층 상단까지도 향해 갈 가능성이 높은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향해 가는 그림은 44,800원까지 향해 갈 가능성이 높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주봉이 이제 정상적인 차트입니다. 주봉에서는 아직 60주선까지 오진 않았죠. 그래서 평평한 자리, 이 구름층 평평한 자리까지 봤을 때 역시 이 자리가 44,500원 정도 형성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차트의 흐름을 보면 일봉이나 주봉을 봤을 때 하락 가능성이 좀 높죠. 근데 손절도 잘 하신다 그러면 한편으로 조금 반등이 나왔을 때 손절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한번 손절을 하고 이 주식을 언제 담아야 되냐면 반등이 나왔을 때 손절했다가 이제 44,800원부터 44,400원 그 사이에 오게 되면 적극적인 매수가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손절하기가 좀 아깝다, 손절하기 힘들다 그러면 추가 매수로만 대응하시면 되겠죠. 44,000원대, 56,000원대 사셔서 44,000원대 매수하게 되면 평균 단가가 5만 원으로 좀 낮아집니다. 거기서 이제 맥점, 하락 맥점에서 매수를 해서 44,800원부터 44,400원에서 매수를 해서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반등이 나왔을 때 걸리는 자리가 이제 120과 241선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 자리가 이제 5만 원부터 5만 2천 원 사이입니다. 평균 단가를 5만 원 이하로 계속 낮추셔서 반등했을 때 5만 원부터 5만 2천 원 사이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락 기조가 깊어지면 반등도 약하게 나와요. 그래서 하락 맥점은 짚어드린 대로 거기서 매수하시고, 그리고 반등 나왔을 때 5만 원에서 5만 2천 원 사이에서 매도를 하시면 손해보지 않고 빠져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상담 JYP 엔터테인먼트였는데요. 평균 단가를 5만 원 이하로 좀 낮춰보시길 권유해 주셨습니다. 손절을 잘 하신다면 손절을 하는 것도 방법이시고요. 44,500원 라인대에 좀 다박아서 또 수익을 얻어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시청자님 잘 들으셨나요? 네. 네, 그럼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문자 상담인데요. 0130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상담입니다. KCT라고 하고요. 매수가는 6,600원, 비중 30%라고 하는데 KCT, 파트너님 어떤 의견 가지고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CT 이 종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KCT는 컴퓨터 서비스를 하는 회사고 또 디지털 화폐 섹터에 들어가죠. 디지털 화폐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상승하는 그런 종목이죠. 흐름이 잘 안 보이면은 거꾸로 보시면 됩니다. 거꾸로 보셨을 때 일봉에서 고점이 나왔던 그런 고점
고점 추세를 연결해 보면 어느 정도 흐름이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되면 상승의 패턴에서는 이제 고점이 3봉으로 나오기 때문에 세 번째 봉으로에서는 매도 전략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하락을 하는 거꾸로 이제 정상적인 차트로 보게 되면 하락을 하는 패턴에서 이제 하단에서 추세 연결을 해보면 이제는 거의 저점을 완성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수를 해야겠죠.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자리고요. 특히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에서는 120주선을 이탈했지만은 이 구름층 자리, 이 평평한 구름층 자리는 위에 있으면 저항이고 아래에 있으면 매수로 본다고 안내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KCT는 현재 5,100원대 형성되고 있는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반등이 나왔을 때 반등을 하게 되면 이제 구름층 부근까지 가능성이 있죠. 근데 디지털 화폐는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그리고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 섹터는 지금 단계에서는 하락 관성이 있는 상황에서 빠졌지만은 이제 매수의 시점으로 매수 저울질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재 5,000원대 초반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고 6,900원부터 7,000원까지 끌고 가셔서 거기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디지털 화폐 관련 주죠. KCT에 대한 종목 고민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5,100원대에 다시금 좀 추가 매수를 권유해 주셨고요. 7,000원대의 매도 타이밍 또 권유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세 번째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혹시 고민이 되는 종목 이름이 뭡니까? 예? 종목명 무엇일까요? 서희건설 네, 서희건설이시군요. 서희건설 얼마에 가지고 계신가요? 1,800원에 샀어요. 네, 1,800원의 비중은요? 50%. 네, 비중 50% 꽤나 묵직하게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파트너님, 서희건설 1,800원에 50%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서희건설 1,800원에 사셔서 좀 마음고생하고 계시죠? 예. 자, 1,800원의 매수가가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주가가 이제 1,900원, 2,000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제 주가 지수가 하락하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서희건설의 영업이익이 2,000원 정도 되는 걸 아시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예. 재무적인 상황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시청자님들께 제 공통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때 재무, 재료, 수급 이 세 가지를 꼭 챙기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참고하시는 게 기술적 분석입니다. 근데 서희건설의 재무 상황을 보게 되면 안심하셔도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업이익이 2천억이나 나오는 건설 회사거든요. 자, 서희건설의 이제 모회사는 이제 유성 TNS라는 그 모회사가 있죠. 그래서 모회사의 흐름도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자, 서희건설이 최근에 이제 하락을 했던 것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좀 적극적으로 달려들지 않고 이제 주가지수 하락하면서 서희건설도 이제 하락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인데, 자, 중요한 것은 말이죠. 너무나 저평가된 회사예요.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3,100억입니다.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와요. 작년에도 2천억, 올해도 영업이익 2천억 정도 나오는 회사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2천억이면 2조도 가야도 되는데 건설업 속성상 이제 좀 저평가 측면이 있고 또 건설업은 한 5 정도로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2천억 대비로 5를 곱하면 1조 정도 되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중장기로는 1조 정도 가도 무방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시총이 3천억이니까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그럼 현재로서는 1,300원대는 적극적으로 매수하세요. 왜 제가 매수를 하냐고 말씀드리냐면 주봉을 봤을 때 주봉을 보게 되면 240조 선을 하회했습니다. 그런데 구름층 자리, 이 구름층 자리가 매물대 지지 자리입니다. 그래서 1,300원대부터 1,200원대까지 여기서는 하방 경직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1,250원부터 1,300원 사이에 주가가 형성될 때 거기서는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시면 좋겠고, 자, 일봉상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 이제 계속해서 하락이 있기 때문에 21선 정도가 또 저항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단가를 가급적이면 1,500원 이하로 낮추시고 1,500원, 1,600원 사이가 오게 되면 일단 던지세요. 던지고 나서 그 다음에 쌍봉을 잡을 때 주가라는 것이 하방에서 이제 외봉, 그러니까 아래에서 외다리로 잡을 때는 주가 반등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상승했다가 다시
쌍바닥이죠. 쌍바닥을 잡을 때 다시 매수하세요. 그러니까 주가 세세한 전략을 제가 안내 드립니다. 1,300원부터 1,200원 사이에서 매수해서 평단을 1,500원 이하에 낮추시고 반등했을 때 1,500원에서 1,600원 사이에 매도, 그다음에 쌍바닥 잡는 자리 1,400원대에서 매수를 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끌고 가세요.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꾀할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입니다. 상세 대응 전략 더 궁금하시면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십시오. 노란톡방 예. 커뮤니티에서 좀 더 안내를 상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전화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서희건설에 대한 이 상담이었는데요. 1,250원에서 1,300원대의 추가 매수를 권유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단가를 좀 1,500원 이하로 낮춘 다음에 다시 1,500원에서 1,600원까지 올라와 주면 매도를 하시길 권유해 주셨고요. 쌍바닥 패턴으로 또다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해 주시길 권유해 주셨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문자 4562님께서 보내주신 SH에너지화학에 대한 고민입니다. 매수가는 1,240원, 비중 10%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파트너님? 네, SH에너지화학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에너지가 들어갔듯이 에너지, 그러니까 가스 관련 종목이고 특히나 셰일 가스에 관한 내용이 나왔을 때 주가 급등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제 고유가인데 이제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고유가에 대해서 이제 메스를 대고 있죠. 고유가가 너무 부담되니까 사우디에 증산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유가와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면세 추진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유가가 점차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셰일가스에 대한 얘기 나오지만 셰일가스는 문제는 뭐냐면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셰일가스 채취했을 때 글로벌 환경에 좀 오염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이제 고유가에 대한 유가와에 대해 매스를 가하게 되면 고유가가 이제 좀 더 안정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 당연히 이제 SH에너지화학은 고유가에 관련해서 유가가 상승했을 때 SH에너지화학도 또 상승하는 분위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셰일가스에 대한 얘기 나올 때 또 급등을 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하방 경직성을 가질 수 있는 단계에 왔습니다. 최근에 그 주가가 급락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왼편에 보이는 이제 구름층 하단 자리에서 이제 하방 경직성을 갖고 오늘 아래꼬리 단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반등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점을 연결한 최근에 고점이 나왔던 두 개의 고점이 나오는데 이 추세 상단에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고 반등이 나왔을 때 매물대 딱 만나는 자리, 이 자리가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은 1,100원대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980원 이하니까 지금부터 10% 이상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좀 탈출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요. 970원대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십시오.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1,100원대는 또 적극적으로 탈출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고요. 물론 거래량이 더 급증을 하게 되면 이 구름층 상단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1,350원부터 1,400원대예요. 거래량을 주목하시면서 이제 50%는 매물대 하단에서 한번 정리를 하시고 남은 물량은 위까지 한번 바라보시고 1,350원에서 한번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네, SH에너지화학에 대한 종목 고민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970원에서 980원대 좀 적극적인 매수를 권유해 주셨고요. 1,100원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50% 물량 정리하기를 또 권유해 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SH에너지화학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히든 종목 코너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파트너님의 숨은 이 히든 종목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상승의 여력이 아주 큰 종목. 오늘의 힌트 주시죠. 네, 이제 원전 관련 종목인데 네. 오르비텍 또는 이제 뭐 동방성기, 그다음에 보성파워텍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네. 이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SMR 관련 종목이에요. SMR이요? 네,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는 종목입니다. 네. 그 두산 에너빌리티와 동방성기 같은 경우는
그 미국에 있는 SMR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자, 이제 제가 추천하고 하는 이 히든 종목은 뭐냐면 중소형 원자로 개발입니다. SMR 관련은 아니지만 네. 원전과 발전소의 건설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원전 관련 종목이 맞죠. 네. 중소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경상정비, 그러니까 이런 그 원전 발전소를 짓는 기업이니까 앞으로 이제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새로운 원전도 짓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바로 이 기업이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군요. 네. 새로운 원전을 또 발전소를 짓게 됐을 때 수혜가 기대가 되는 중소형 원자로 개발과 관련된 이 기업, 무슨 기업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아, 오늘의 히든 종목 일진파워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일진파워를 제가 이제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간에 원전 관련 종목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자, 일진파워 이 종목은 이제 하락에서 좀 맥점을 갖는 하락을 충분히 하고 하락의 경직성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서 이제 안내를 드립니다. 이제 원전 정책은 중장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번 정부에서 신정부에서 추진하고 하는 정책 중에서 중장기적 성격을 갖고 있는 분야를 잘 봐야 되겠죠. 원전도 있고 또 디지털 플랫폼도 있고 로봇 관련한 것, 또 수소와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이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핵심 정책이 원전이니까요. 원전 정책 중에서 일진파워같이 재무적으로 탄탄한 회사는 한번 접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자, 먼저 이제 재무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재무적인 측면을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150억부터 200억 정도 나오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이 2,500억에 불과한 저평가 회사예요. 어느 한 해만 180억 나오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5년 정도 150억부터 180억 나오는 회사이니까 얼마나 재무 구조가 탄탄합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회사는 3천억 정도 가야 됩니다. 시가총액이. 너무나 저평가된 회사고. 자, 주가를 이제 거꾸로 한번 딱 볼게요. 다시 거꾸로 봅니다. 자주 제가 거꾸로 보는 걸 보여드리죠. 거꾸로 봤을 때에 이제 일목균형표의 평평한 구름층 상단 이 자리에 부딪혔죠. 그렇죠? 네. 부딪힌 자리. 그럼 이렇게 보게 되면 저는 여기를 이제 매도로 안내를 드리는데 부딪혔기 때문에 이제 하락 가능성이 높죠. 이제 정상적인 차트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차트를 보게 되면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상승 가능성이 높은데 단기적으로 보면 121선 저항이 있고 위로 보면 구름층 상단의 저항이 있죠. 두 개의 저항대가 있습니다. 상승할 때 120선 저항, 그다음에 눌림 이후 N자형 패턴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일봉상에서 봤을 때는 1차, 2차 저항라인이 나오는 바로 그런 종목이고 2차 저항라인까지 왔을 때는 이제 주봉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1차, 2차 저항라인 상세적인 것은 제 노란 톡박 커뮤니티에서 상태 안내를 드리겠는데요. 자, 일단 현재 자리는 매수 관점에서 한번 대응해보자는 그런 관점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상승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정확한 맥점의 타이밍에 온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일진파워였습니다. 현 정부와의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진파워 현재 매수 타이밍에 왔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1차 매수는 이 자리 권유를 해주셨지만 계속해서 더 정확한 매수 타이밍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저희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11시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